그러나 KF-21은 에미레이트 항공이 아니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가 지난 20일 KF-21이 UAE 항공이 아니었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주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랍의 유수한 매체들이 UAE가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해 KF-21 개발 사원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MOU를 체결해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위사업청이 UAE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KF-21 개발에 UAE가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의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인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거대한 방산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해 블록2를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UAE가 끼어들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눈뜨고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청이 UAE의 참여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어 KF-21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를 UAE에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어서 가슴을 썰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정보 흘리기라면서 전투기 분야에서도 폴란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도 의심했습니다. 디펜스24는 UAE는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획득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FA50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현역 주력 전투기 F-16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48대까지 추가됩니다. 폴란드가 F-35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최근 미국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F-35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운영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KF-21이 그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F-35 운영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비용 부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블록2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 블록1은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0발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고 2029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2의 하드웨어는 블록1과 거의 동일하지만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그저 운영비가 저렴하고 F-35의 대안책으로만 KF-21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원대한 계획도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군의 날 선보였던 FA50과 함께 KF-21의 확장성과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카이와 폴란드는 함께 나서 폴란드에 인접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나토 영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FA50과 KF-21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게 현장에서 무엇보다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4.5세대로 알려진 KF-21이 스텔스기로 변하는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지 않았습니다. KF-21은 블록3에 가서도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로 가면 완전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특허를 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에 들어가는 메타 물질은 이전의 스텔스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 물질은 해리포터의 마법 망토를 구현할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망토에 메타 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투기에 입혀 마법 망토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적의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와 충돌한 뒤 반사돼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적 전투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물질을 스텔스에 적용하면 레이더가 쏜 전파가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F-22나 F-35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버려 전파는 물론이고 소리나 빛까지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에 넣어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게다가 KF-21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 등까지 개발하고 있어 지금 계획대로라면 당장은 효율적인 4.5세대를 사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부하슈자크 국방장관은 FA-50 전투기 2대를 탑재한 화물기가 바르샤바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FA-50은 지난 7월 첫 인도가 되어 현재까지 총 6대가 인도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12대가 인도된다고 하는데 현재 배송 속도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략에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을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도입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아스트라 아와니는 FA-50의 도입은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진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아시아 11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의 FA-50 블록 20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가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구입으로 KF-21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앞으로 KF-21이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갈 수 있다며 확장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을 갖고 세이즈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량하는 5세대, 6세대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4세대 기종이 단종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되면 또다시 수요가 줄고 군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 인프라를 갖추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5세대, 6세대 최신형 전투기를 사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을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개발해내 유럽에 부유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해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